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밥을 먹고도 금세 허기가 지는 느낌. 물 한 모금이 간절하거나 자주 소변이 마렵고 밤새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반복된다면 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로 넘깁니다. 하지만 몸의 이런 작은 이상들은 그저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조용히 시작되는 당뇨병의 전조일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는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른 채 수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력이 흐려지고 손발 끝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많은 분들이 당뇨의 원인을 설탕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당분 과다 섭취는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생활 속의 습관들입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하루, 밥을 국에 말아 급하게 먹는 식사 습관, 달달한 믹스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일, 누가 좋다니까 그냥 믿고 시작한 건강보조식품. 이런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고 췌장을 지치게 하며 당뇨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기능과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섭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는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설탕보다 더 무서운 당뇨 유발 습관 4가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면서 내가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의학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문 용어 없이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운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물을 안 마시는 습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하루가 저절로 흘러가 버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오늘 물 한 컵도 안 마셨네 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물 마시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와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당이 더 진해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당뇨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그리 쉽지 않지요. 특히 우리 세대는 배고프면 밥, 목마르면 국물이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서 물은 별도로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이나 찌개, 커피, 차를 마셨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음료나 국물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특히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마실수록 수분이 더 빨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적어도 6잔에서 8잔, 즉 종이컵 기준으로 약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한꺼번에 몰아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중간, 외출 전후, 잠들기 1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셔보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려고 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편하게 자연스럽게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물맛이 싫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레몬 조각이나 오이 몇 조각을 띄운 물을 마셔보세요. 몸에도 좋고 입맛도 산뜻해져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입니다. 정제수 한 컵이 병원에서 받는 어떤 약보다 더 큰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손에 컵 하나가 비어 있다면 지금 당장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한 모금이 당뇨를 막고 몸을 맑게 하고 무심코 지나친 건강의 시계를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밥을 말아먹는 습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한 그릇 음식, 설렁탕, 갈비탕, 국밥, 곰탕, 심지어 찌개에 밥까지 말아먹는 그 익숙한 식사. 뜨끈한 국물에 밥을 푹 말아 후루룩 떠먹는 그 맛. 참 편하고 속도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친숙한 식사 방식이 당뇨에는 의외로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밥을 국물에 말아먹게 되면 음식을 씹는 횟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10분은 천천히 씹으며 먹어야 할 식사를 34분 만에 후다닥 끝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화도 덜 되고 포만감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밥이 국물에 섞이면 탄수화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탄수화물이 급격히 소화되면 혈당은 빠르게 상승하게 되죠. 그 순간 우리 몸은 갑자기 올라간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아먹는 식사는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국물 자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국밥, 설렁탕, 곰탕 같은 국물 요리는 대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죠. 문제는 이 나트륨이 고혈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함께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한쪽을 조절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말아먹는 식사 습관은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국은 되도록 따로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밥을 국에 말기보다는 한 숟갈씩 떠서 국물과 함께 먹는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씹는 횟수도 늘고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둘째, 국물은 다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남기는 습관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밥을 드실 땐 꼭 천천히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입에 15번 이상 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호흡을 한 번 쉬며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여유롭게 식사해보세요. 이런 식사 방식 하나가 건강한 혈당 리듬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음식이 너무 쉽게 준비되고 너무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고 행위입니다. 국에 말아먹는 식사의 습관, 오늘부터 한번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을 느끼며 천천히 정성스럽게 씹는 그 순간이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믹스커피 과다 섭취.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말처럼 커피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졸음이 몰려올 때, 입이 심심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커피 믹스를 손에 들곤 하죠. 특히 믹스커피는 달콤한 맛과 고소한 향, 그리고 따뜻한 정서까지 함께 담겨 있어 중장년층에게는 하루의 소확행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근한 한 잔이 매일 2잔, 3잔으로 늘어나고 수년간 반복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과 지방, 카페인이 몸에 누적되어 결국 건강의 경고등을 켤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믹스커피 한 포에는 작게는 5g에서 많게는 1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각설탕 2~3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마트 계산대 뒤에서 누군가 타주면 마시고 내가 심심하면 또 마시고 어느새 하루에 2~3잔 이상은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과 지방이 늘어나면 혈당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올라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는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믹스커피는 달달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마실 때는 그다지 자극도 없고 속도 편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다양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는 절대 금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커피를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가능하다면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줄이고 원두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5일 정도만 지나도 그 은은한 풍미와 쓴맛이 입에 있게 됩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 하루에 1~2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도 함께 챙겨 마시면 수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커피를 줄이기가 어렵다면 한 포에서 반만 타서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양을 반으로 줄여도 그 따뜻한 휴식의 느낌은 여전하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달콤한 한 잔의 커피, 이제는 건강을 위한 한 잔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4번째 습관, 당뇨에 좋다는 소문에 휘둘리는 습관. 누군가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혈당이 쑥 내려간대. 지인이 이 약초 먹고 당뇨가 나았대. TV에 나왔던 그 영양제, 당뇨에 기가 막히게 좋다더라.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이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당뇨를 앓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혹시 나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새 식탁 위에는 이름도 생소한 분말, 즙, 건강기능식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건강정보들이 과학적 근거나 임상검증 없이 입소문만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에게는 자식 걱정, 병원비 걱정, 노후 걱정 속에서 이거 하나면 당뇨가 잡힌다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진짜 도움이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식품이나 보조제들은 혈당을 낮춘다고 광고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없습니다. 어떤 성분은 오히려 약과 충돌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제품에 의존하면서 진짜 중요한 생활습관 개선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한 분은 지인의 추천으로 매일 밤늦게 어떤 즙을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즙엔 천연 당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외국에서 들어온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몇 달씩 드셨지만 병원 검사 수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동안 생활습관은 오히려 더 느슨해져 있었죠. 당뇨는 특별한 무언가 하나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만 믿는 마음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건강식품이든 먼저 의사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과의 상호작용, 현재 건강 상태에 따른 적합성, 기존 치료와의 균형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 좋다는 말에는 거리를 두세요. 누군가에겐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게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몸은 다르고 당뇨의 원인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이야말로 당뇨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약보다, 영양제보다, 소문보다 더 강력한 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고 천천히 밥을 씹는 여유이며 자극 없이 마음을 편안히 하는 생활의 리듬입니다. 혹시 지금 당뇨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한 걸음만 천천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 불안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위안은 아니었는지 말이죠. 당뇨는 무서운 병일 수 있지만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비싼 영양제도 유행식품도 아닌 내가 나를 지켜내는 일상 속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득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밥상 위에 오르는 것은 대부분 마당에서, 들에서, 자연에서 온 것들이었고, 밥은 천천히 마주 앉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오랜 시간 동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음식이 귀했고 그만큼 고마웠죠.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정성이고 감사였던 시절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너무 바쁘게 마시고, 너무 빨리 삼켜버립니다.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생활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죠. 혹시 건강을 잃어가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 시절의 느림과 정성이 아닐까요? 당뇨를 이겨내는 일은 거창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특별한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나를 위한 작고 꾸준한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선택은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는 것이고, 밥을 천천히 씹는 것이며, 달콤한 한 잔을 줄이고 소문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걸 다시 꺼내요. 내 삶에 하나씩 다시 놓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선물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쌓아 올린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당뇨라는 병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만큼 조용한 실천으로도 충분히 멀어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라도 나도 이건 조심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건강을 위한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습관 중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습관이 있었나요? 당뇨와 관련된 궁금한 점 혹은 나만의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